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서클. 오늘 서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서클은 상장 첫날 168% 급등, 이틀 만에 250% 상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주가 상승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서클이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IPO 주식 투자 전략을 적용한 서클 매매 전략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클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클은 USDC, 즉 세계 2위의 스테이블 코인 회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디지털 달러입니다. 백화점 상품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클은 디지털 환전소 역할을 합니다. 1달러를 입금하면 1USDC를 발행해 주고요. 1USDC를 가져오면 1달러를 주는 그런 교환 시스템인 것입니다. 현재 USDC의 유통량이 600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약 20% 정도 해당하는 규모고요. 더 쉽게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1등 시중은행이 KB은행이잖아요. 거기에 예금 잔고가 한 300조 원 된다고 하는데 그것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굉장히 큰 자금이죠. 서클의 비즈니스 모델은 정말 단순합니다. 저는 이런 단순한 모델을 선호합니다. 복잡할수록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클의 수익 구조를 보면 준비금 이자가 매출의 96%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가 거래 수수료입니다. 준비금 이자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들이 USDC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맡기면 서클은 그 돈을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자가 서클의 주요 수익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클은 80조 원짜리 디지털 은행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안전한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해서 이자를 번다. 이게 사업이다 하고요. 이 모델의 핵심은 뭘까요? 금리가 높을수록 수익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서클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서클의 가장 큰 경쟁자는 테더 USDT입니다. 테더가 시장 점유율이 65에서 70% 정도로 압도적 1등이고요. 서클은 25에서 28%로 2위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서클에 주목해야 할까요? 서클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규제 준수입니다. 서클은 미국과 유럽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반면 테더는 과거 규제 문제 때문에 벌금을 낸 이력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서클은 매달 딜로이트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테더는 분기별로만 공개합니다. 세 번째, 안전한 준비금입니다. 서클은 현금과 미국 국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더는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회사채도 사고 심지어 귀금속까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에서는 서클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치 과거 온라인 증권사들이 기존 증권사들을 위협했던 것처럼 규제를 준수하는 서클이 점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서클 투자의 4가지 매력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명확화 수혜입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를 준수하는 서클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이 통과되면 서클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관 투자가들의 신뢰입니다. 골드만삭스, 블랙록, 피델리티 등 월가의 거물들이 서클에 투자했습니다. 특히 블랙록은 자체 ETF에서도 USDC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결제시장 진출입니다. 서클은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넘어 국제 송금 시간과 비용을 혁신하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제 송금이 한 2, 3일 걸리고 수수료가 비싼 반면 USDC를 활용하면 몇 분 안에 저렴한 수수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사업 다각화입니다. 현재는 이자 수익 의존도가 높지만 점차 거래 수수료, 개발자 서비스 수익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아셔야 할 4가지 위험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상장 후 주가가 폭등하면서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로 넘어섰습니다. 현재 주가는 퍼가 한 200배 이상으로 평가되는데 이미 높은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의존성입니다. 수익의 96%가 이자에서 나오므로 금리 인하 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서클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페이팔과 대형은행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은행들도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2023년도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기억하실 겁니다. 예치 기간 문제 시 패깅 위험이 있습니다. USDC의 달러 패깅이 일시적으로 깨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클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 관점입니다. 서클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핵심 기업입니다. 단기 변동성보다는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적정 비중 유지입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은 만큼 포트폴리오에서 적정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 자산의 5% 내지 10%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분할 매수입니다.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IPO 주식 투자 전략 적용입니다. 서클 같은 IPO 주식은 변동성이 크므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IPO 주식 투자 전략을 적용하면 스윙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리 동향 주시입니다. 서클의 수익이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서클은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선도할 잠재력을 지닌 흥미로운 회사입니다. 규제 준수와 투명성이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과 금리 의존적 수익 구조는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 비중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기술적 분석과 프라이스 액션을 통해 IPO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IPO 주식 투자 전략을 서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본인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허용 범위를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엑스텐 서클 투자 전략입니다. 지난 영상에 IPO 투자 전략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개인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조급하게 생각을 해서 빨리 사는 게 최고야 하면서 불같이 뛰어들고, 또 그때 당시 되면은 시장에 좋은 뉴스들, 가짜 뉴스들 막 나옵니다. 요번에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면서 서클은 훨씬 더 관심이 많았었죠. 그래서 IPO가 하게 되면 결국 야생마처럼 주가가 급하게 오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급하게 빠지기도 하고 해서 처음에 상장될 때는 달려들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한번 당시 서클 보겠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69불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뭐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물량도 더 IPO를 한 셈이고요. 가격이 세게 붙었습니다. 69불에 붙었고, 그러다가 64불까지 저점을 찍었고 그날 종가는 83불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약 용감하신 분이 계셨다 그러면 한 동시효과에 69불 정도에 사실 수 있었죠. 뭐 65불 쓰셨어도 65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셨다고 치면 종가 그냥 팔았다 하면 한 20% 수익은 나셨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96불에 시작을 했고요. 둘째 날 종가는 107불에 끝나긴 했지만 장중에 123불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 상장일 저가에 매수해서 둘째 날 고가에 팔았다 하면 92%의 수익이 납니다. 이틀 동안에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이 났고요. 혹은 둘째 날도 시가에 매수한 다음에 그냥 기다렸다가 종가에 매도를 했다 하게 돼도 11%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첫날에 시가 매수 종가 매도, 둘째 날도 시가 매수 종가 매도 했으면 도합 30% 수익 난다. 상한가 한번 득했다.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그냥 계속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신문에 나오는 뭐 수익이 뭐 230% 났다 300% 났다가 나오는데, 요거를
저점 대비해서 고점이 298불 99전까지 찍었습니다. 300불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게 333%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와 300% 벌 수 있었구나 생각하시지만 이런 갭이나 흔들림 이런 걸 못 참으세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333불 찍고 쭉 내려와서 170불까지도 갔었고요. 그래서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잡으셨으면은 와 지금 한 40% 정도 손실 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공모주가 굉장히 어렵다. 욕심만큼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IPO 할 때는 첫 수익은 그냥 처음에 받았던 사람 그 용감한 사람한테 수익을 돌려주십시오. 다 그냥 해.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면 베이스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처음 태어난 주식은요 주가에 스트럭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럭처를 뼈대를 만들 때를 기다려 줘야죠.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이스 형성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언제 투자하느냐? 급상승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과정을 겪는데 베이스 과정에는 분명히 뭐가 수반되냐면은 거래량이 준다.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점점 수렴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 수렴을 돌파할 때, 즉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돌파할 때 이때 사는 거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돌파가 있을 때도 거래량이 꼭 터져줘야 됩니다.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이 없는 돌파다. 그러면 이게 페이크 돌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클의 형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는 남들 다 용감한 사람들, 그 다음에 처음에 IPO 받은 사람들 수익 나세요 하고 내버려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베이스 형성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베이스가 형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지났습니다. 그리고 11 2평이거든요. 이게 막 태어나서 지금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지금 여기가 21 2평입니다. 이것도 곧 태어나서 지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성숙되게 이루어져야지 그게 베이스가 형성이 됐다. 즉 주가의 스트럭처가 완성이 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51 2평이 하나 더 그려져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지 그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또 보시면 처음에도 이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었어요. 처음 상장하고 이튿날 3일 가고 장이 이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3일 후에 보면 거래량이 줍니다. 점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놓고 기다리셨으면 줄다가 거래 하나 늘면서 양봉 나왔죠. 거래량이 늘면서 돌파를 합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 믿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샀다 하면은 이 정도 수익은 나실 수 있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팔기 아쉬우시잖아요. 그럼 좀 더 기다렸다면은 뭐 여기 그래서 얼마 수익은 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구간은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베이스를 기다리셔야 된다. 그럼 이 베이스의 상단은 어디냐? 263불입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263불을 돌파하기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먼저 사실 수도 없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나서 올라가게 되면 마냥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일단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파는 거는 이동평균선에서 괴리가 많이 벌어질 때 이제 팔기 시작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은 충분히 스트럭처가 갖춰져서 기술적 분석으로 진입한 시점에 테크니컬하게 리스크 로스컷 자리가 계산이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리스크를 쥐고 5배, 10배, 15배가 갈 때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IPO 주식은 날아가더라도 파셔야 됩니다. 언제 다시 내려올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평선이 완성이 되면 IPO 처음 생긴 주식에는 10일, 20일, 50일 이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20일을 잘 보시면 투자 기회가 많이 나옵니다. 트레이딩 기회가. 즉 이평이 형성이 돼 있고 주가가 내려와서 20일 지점을 찍고 반등을 한다.
그때 거래량이 수반된다. 그러면 이건 진입 신호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리스크 대비 수익을 목표로 해서 이제 파시면 되고요. 로스코는 언제 하느냐? 50일 이평이 깨지면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스탑 로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클도 지금 50일이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2달, 3달 정도 지나면 50일 태어나서 자리를 잡으니까 그 정도 되면 이런 테크니컬한 매매도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글이 상장했을 때 보면은요, 처음에 구글이 상장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서클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저가 대비해서 300%까지 올랐다가 좀 내려와 있는데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베이스를 형성을 하고 베이스가 완성되면서 뭐가 일어나냐? 돌파가 진행이 될 때 거래량이 수반이 됐습니다. 그럼 이건 진입 시그널을 보고 여기서 만약 들어가셨다 하면 38주 동안 130% 수익 납니다. 저는 서클도 대충 한 20주 하면은 한 4달이죠, 5달이죠. 만약 이렇게 베이스를 형성한 후에 돌파 사인이 나왔으면 그때 사시면 적어도 한 10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고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2배, 3배는 보지 않아도 100%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코인 그런 상황을 같이 접목해 본다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PO 전략은 이게 들어가서 마냥 큰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확률적으로 보면 한 30%, 25% 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벌 때 많이 벌 수 있는 게 IPO 전략입니다. 그래서 항상 로스컷은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이익은 충분히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서클은 현재 초기 이동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형성 중입니다. 거래량 줄고 있는 거 확인하시죠? 이건 이론하고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평이 11평 태어났고 22평 막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50일 2평은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이변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한 달 정도는 기면서 다시 가지 않느냐. 그리고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여기를 돌파하려고 또 올라오겠죠. 뭘 보셔야 되느냐? 우리는 263불 돌파를 기대를 합니다. 기대하는데 돌파할 때 거래량이 수반돼야 된다. 이런 거래량으로는 돌파했다. 이거는 믿을 돌파가 안 됩니다. 거래량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베이스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263불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263불 들어가서 100% 수익 난다 그러면 그게 500불 정도 됩니다. 네, 그 기업 분석 해드린 것처럼 그런 서클에 관련된 것들이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진짜 기업이 그런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500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263불 진입에 500불 목표가로 한번 서클을 매매해 보시죠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서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기업 분석도 해드리고 매매 전략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 또 좋은 기회도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영상 올릴 때 항상 뉴스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아침에 뉴스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항상 오전 7시 반 정도에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영상들, 그 다음에 교육 영상은 제가 수시로 좀 정리를 해서 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많은 좀 개편이 일어날 거고요. 저도 지금 한 달 반 정도 해보니까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역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고, 또 우선 중요한 거는 저희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도 잘 선별해서 소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